안녕하십니까. 챕터 11의 발표를 맡게 된 김형원입니다. 챕터 11에서는 암판별 모델에 대한 학습과 설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제가 임의로 파트 1과 파트 2를 나누었는데 파트 1에서는 주로 모델의 설계 그리고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설계된 모델에 대한 학습 결과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의 결과 또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일러스트에는 9장, 10장의 데이터 로딩, 전처리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이어서 CT와 루나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분류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각 데이터는 혹이냐 혹이 아니냐 레이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결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한되고 정형화되었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해 고품질의 결과물을 도출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모델링이 학습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이전 챕터들에서도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모델을 시작, 생성하고 데이터를 로딩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단계는 훈련시키는 단계입니다. 루나 데이터셋에 대해 배치를 생성하여 반복 루프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배치는 분류 모델에 적용하여 결과를 얻습니다. 실제 레이블과 모델이 예상하는 레이블 간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또한 모델의 성능을 계산하고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전파 방식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다음 단계는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 배치와 루프를 생성합니다. 앞선 단계와 비슷하게 배치를 분류하고 오류를 계산합니다. 훈련 단계와 다르게 이번 단계에서는 가중치를 수정하지 않고 각 에포크마다 출력하는 형태로 설계합니다. 이제 모델을 시작하고 데이터를 로딩해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모델을 시작하는 단계를 나타낸 코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self.use CUDA 코딩을 통해서 GPU로 모델 파라미터를 계산했다는 점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계산은 CPU가 하게 되는데 계산량이 매우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GPU 계산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점은 최적화 함수로 SGD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SGD 방식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안정적인 효율을 나타내므로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데이터를 로딩하는 단계입니다. 앞선 발표들에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었습니다. 일러스트를 보시면 루나 데이터셋에서 샘플 튜플을 만들어 썼습니다. 파이토치의 데이터 로더는 이 튜플을 자동으로 텐서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파이토치의 데이터 로더는 인간이 해야 하는 데이터 변환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함으로써 CT 스캔을 파이토치 텐서로 쉽게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셋을 데이터 로드에 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로더를 불러오고 데이터셋을 넣는 과정을 코딩한 것입니다. 왼쪽 코딩은 모델 트레이닝에 사용될 데이터 로더를 구현한 것이고 오른쪽은 밸리데이션 과정에 사용될 데이터 로더를 구현한 것입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층의 디자인은 이론상 무한에 가깝지만 많은 선행 연구로 최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은 2D 이미지에 대한 연구였지만 큰 틀은
3D 이미지 연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최적의 옵션은 아니지만 공부 목적에는 충분한 모델을 다음과 같이 디자인했습니다. 테일, 백본, 헤드로 구성되어 있고 테일에서는 데이터의 인풋이 모델에 이루어집니다. 백본 층에 잘 작동되기 위해서 이미지의 크기가 작아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쓰는 이미지는 충분히 작으므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백본에서는 다수의 층을 가지는데 이런 블록의 나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블록은 3x3 컨볼루션과 활성함수를 가지고 맥스플링으로 마지막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드 부분은 백본에서 받은 아웃풋을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으로 변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1차원 벡터로 나타내는 플래터닝 혹은 직접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의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두 개의 아웃풋을 결정하는 이산형 분류 모델이라 한 개의 플래터링 레이어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코딩은 앞서 얘기했던 디자인을 실제 코딩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이 위쪽 코딩은 백본의 구조에 있는 블록을 설계한 것입니다. 두 개의 컨볼루션 층과 활성함수, 그리고 맥스플링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은 전체 모델에 대한 틀을 코딩한 것입니다. 테일, 백본, 그리고 헤드, 총 3개의 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일에서는 인풋 데이터를 정교화한 과정이 나타납니다. 백본에서는 총 4개의 블록을 설정했고 마지막 헤드는 소프트맥스를 활성함수로 가지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로 설정하였습니다. 모델을 그대로 작동시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블록의 아웃풋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전달하기 전에 이 뷰 함수를 통해서 플래터링을 진행하여 1차원 벡터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초기 파라미터 값들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초기 파라미터 값들이 1보다 크면 반복되어 고변산을 하였을 때 그 아웃풋이 매우 커집니다. 반대로 초기 값이 1보다 작다면 아웃풋 값이 매우 작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크거나 작지 않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초기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모델 훈련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으로 평가 단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에 대한 트레이닝 모델과 밸리데이션 모델에 대하여 각 에포크마다 로그 매트릭스가 배치되도록 설정합니다. 그 후에는 두 트레이닝 모델에 공란의 매트릭스 어레이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배치 루프를 생성하고 compute batch loss 함수를 통해 모델의 가중치를 역전파 방식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 compute batch loss 함수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ute batch loss 함수는 트레이닝 루프와 밸리데이션 루프 두 개 모두에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말 그대로 배치의 로스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배치의 튜플을 언패키징하여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 로스를 계산하고 언패키징된 샘플을 다시 하나의 값으로 도출하는 함수입니다. 밸리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앞선 트레이닝 모델을 구축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좀 더 간단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빨간 박스에 표시된 코드로 트레이닝 타임을 작동시키지 않아 작동 시간이 빠릅니다. 또한 compute batch loss 함수를 통해 오차를 도출할 필요도 없고 최적화 함수에 대한 레퍼런스도 필요가 없습니다.
파트 2에서는 실제 모델에 대한 훈련 및 밸리데이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재의 GitHub에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약 50만 개의 훈련 데이터와 5만 5천 개의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실행시켜 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에포크에서 99.8의 정확도를 보여주며 모델이 예측에 성공적으로 실행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자세히 본다면 전혀 효과적인 분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밸리데이션 셋에서 우리가 판별해야 할 결절이 100% 없다고 판단합니다. 모델이 정확하게 판별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샘플이 99.8%의 정상과 0.2%의 결절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99.8%의 정확도가 나온 것입니다. 10번째 에포크를 보신다면 그 기능이 조금 매우 미세하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텐서플로우의 텐서보드와 모델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텐서보드는 텐서플로우의 시각화 툴킷으로 앞서 구현한 모델에 대한 지표를 숫자로 보는 대신 차트로 나타내어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해주는 도구입니다. 윗줄은 앞선 결과에 대한 코렉트의 확률을 나타낸 것이고 아랫줄은 로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주황색 선과 파란색 선은 각각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을 나타냅니다. 이번 모델의 결과를 보면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의도한 목적과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이 비율을 다음과 같은 일러스트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가 100문제의 TF 시험을 낸다고 하였고 과거 족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던 학생들은 98개에서 99개 정도는 false이고 한두 개만 true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왼쪽 학생은 문제를 풀지도 않고 전체 false라고 기록하였고 오른쪽 학생은 100문제 모두 풀었고 한 개 틀렸으며 100문제 중에 유일한 true를 찾아낸 학생입니다. 그러나 두 학생 모두 점수는 99점으로 동일합니다. 이번 모델에도 99.8%가 결절이 아니었고 모델은 정확도를 쉽게 높이는 방향으로 모두 결절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텐서보드의 차트를 보면 로스 값은 꾸준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여전히 암 판별 모델은 잠재력이 있으며 충분히 더 좋은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